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상속 포기했는데 전세보증금이 압류됐어요 입니다. 이 채권씨는 2018년 1월경 김채무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김씨가 이를 갚지 않자 김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해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채무씨는 2022년 2월 5일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씨는 김씨의 상속인을 추적했는데 상속인은 김씨의 아내 나분희씨였습니다. 한편 나분희씨는 남편 김채무씨가 사망 후 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22년 4월 15일 상속 포기 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씨의 상속 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 채권씨는 상속인인 나씨를 승계인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확정 판결문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이 씨는 나씨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 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2022년 5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금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후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액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지급에 가름하여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민법상의 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로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소멸합니다. 전부 명령의 효력은 즉시 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의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난 때,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발생하고 그 효력은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 사례로 돌아와서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송달받은 나분희씨는 자신은 상속 포기를 했으므로 이 채권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압류당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 주 임대씨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주 임대씨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해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 주 임대씨는 법원의 압류 채권자인 이 채권씨에게 소송 고지를 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소송 고지란 소송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하여금 보조 참가를 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 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패소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에 압류된 주 임대시로는 임차인인 나분희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지 압류 채권자인 이 채권씨에게 압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법원 후 판단을 받기 위해 이 채권씨에게 소송 고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채권씨는 피고 주 임대시의 보조 참가인으로 이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즉 나분희씨가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패소하면 이 채권씨에게 그 압류금액 상당의 돈을 보증금에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하급심은 나분희씨로서는 적법한 기간 안에 남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보조 참가인인 이 채권씨가 나씨 남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승계 집행문이 적법하게 존재하게 된 이상 나씨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확정 판결문과 승계 집행문을 결합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유효하다. 한편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 채권자에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원 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송달 시에 이 채권시의 청구금액 5천만원의 변제를 위해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1억 원 중 5천만원에 관한 부분이 보조 참가인인 이 채권시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인인 주 임대시로서는 임차인인 나분희씨에게 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중 보조 참가인에게 전부된 채권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분희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 집행론을 부여받아 상속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 채권 후 전부 채권자에게로 이전이라는 실제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 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채무 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나 분희씨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 5천만 원에 관한 부분이 보조 참가인인 이 채권씨에게 이전됐다고 보았으니 항소심에는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시된 강제집행의 실제법상 효력에 관한 법률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입법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 중 나 분희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한송하였습니다. 즉 상속 포기 수리심판 결정을 받은 이상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상속 포기자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이 있는 경우 상속 포기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분희씨는 주 임대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